시장의 흐름을 알아보는 시간 머니그램 시간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전반적으로 미국 대선에 움직인 하루였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에 전반적으로 주가 약세를 보였지만 트럼프 수혜주로 꼽히는 업종은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또 어떻게 접근해봐야 할지 머니그램 코멘트 통해서 알아봐야겠죠. 오늘은 또 어떤 매니저가 어떤 유익한 조언 남겨주셨을까요? 오늘의 머니그램 코멘트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멘트인데요. 이지은 대표의 말씀입니다. K방산 ETF 미국 증시 상장, 앞으로 한국 방산 기업들 많이 주목해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부터 현대 로템, 또 한국 항공우주까지 K방산 기업으로 구성된 ETF가 내년 초부터 미국 증시에 상장이 되는데요. 국내 방산 기업에 이어지는 이 외국인 매수세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더불어서 국내 방산 기업이 꾸준한 매출 성장률을 보이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호재 잇따르고 있는 만큼 주시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코멘트도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코멘트인데요. 조기준 매니저의 말씀입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악재로 매수 주체가 실종됐습니다. 인내의 시간 잘 견뎌요 우리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어제장 트럼프 트레이드 악재로 작용하면서 증시 휘청이는 모습 보였는데요. 반등 모멘텀이 생길 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한다. 인내의 시간을 잘 견뎌보자라는 코멘트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조언도 바로 남겨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이권희 대표의 코멘트인데요. 밸류업 관련주들 저가 분할 매수 또는 낙폭과대 반도체들 분할 매수 기회를 노려봅시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밸류업 관련주 혹은 반도체주들 분할 매수 기회를 노려보자라는 전략이었는데요. 국내 증시에서 이 반도체 업황이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낙폭 과대 업종을 중심으로 진입해보셔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코멘트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번째 코멘트인데요. 이주호 본부장입니다. 당분간 대선 이슈가 시장을 지배할 거예요. 대선 후에 시장에 잔존해 있던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변동성 여부가 결정됩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어제장에서도 트럼프 트레이드주를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였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에 당분간 대선 이슈가 지배적이다라고 남겨주셨고요. 더불어서 대선 이후에도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야 변동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코멘트도 바로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창원 매니저의 코멘트인데요. 반발 매수세가 지속 유입될 겁니다. 코인과 우크라이나 재건, 방산주 전략에 필요한 때입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반발 매수세 유입될 수 있다는 기대감 짚어봤고요. 또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인 코인과 우크라이나 재건, 방산주 집중해보자는 전략까지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 머니그램 코멘트도 만나보겠습니다. 마지막은 김민성 매니저의 한 줄평인데요. 유동성 부족으로 조정 구간 지속, 미 대선 수혜주나 방산, 또 원전 등 주목해보는 건 어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김민성 매니저도 시장 흐름 진단과 함께 또 집중해볼 업종까지 남겨주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오늘 장에서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지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장 흐름도 좀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이어질까요? 네, 저도 역시나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수로 봤을 때는 약한 흐름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대한 거래 대금이 좀 부족한 시기가 지속이 되고 있다 보니까 어제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크게 반등이 이어질 만한 날은 아니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좀 중요한 게 시장에 대한 유동성이 부족한 이유가 우리가 좀 커다랗게 기다리고 있는 이벤트가 금융투자 소득세에 관련된 이슈가 좀 이제 유예가 되거나 폐지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좀 딜레이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위축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그동안 기다렸던 투자자분들도 좀 관망세가 좀 더 짙어지고 시장을 올릴 수 있는 트리거 역할이 좀 약해지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좀 우려감이 지속이 되면서 시장이 좀 약세가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래도 지수는 약해도 개별 장세는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 흐름이 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좀 최근에 수급이 나쁘지 않았던 방산이라든지 원전 그리고 증시가 약할 때마다 힘을 내주면서 방어를 해주는 대표적인 섹터가 바이오 쪽으로 좀 다시 한번 관심이 이어질 거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섹터들은 우리가 좀 크게 봤을 때는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주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트럼프 후보 당선에 대한 우려감도 나타나고 있지만 또 당선 확률이 높다라고 좀 기대감도 계속해서 공존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한 좀 방산주들에 대한 부각을 받거나 중국에 대한 견제를 좀 강하게 했던 과거 행보를 보시게 되면은 연내 생물보안법에 대한 통과가 맞물리기 시작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바이오 쪽에 대한 수혜로 우리가 기대감이 이어질 수가 있을 거다. 좀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CDMO에 대한 산업대의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만큼 이쪽 섹터의
포함되어 있고 좀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좀 잘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이제 미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 대선 흐름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지수에 대한 흐름을 따라서 이제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개별 장세에 대한 좀 포커싱을 많이 맞추시면서 이거를 참고하고 시장을 좀 계속해서 대응을 잘 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도 트럼프 트레이딩 변동성을 중심으로 약세장 이어질 거다라는 전망 짚어봤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오늘 장에서 가져보면 좋을 투자 전략 알려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지금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수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나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매매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오르고 내리고에 너무 의미를 두고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지수가 하락할 때는 좋은 종목들, 이제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과 무관하게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가격적으로 할인이 들어가는 그런 종목들, 이제 실적은 받쳐주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모아가는 전략이 또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또 지수가 오를 때는 그 중에서도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를 잘 공략을 해서 기회비용을 좀 더욱더 살려가는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게 좀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장에 대한 유동성 자체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지수가 반등을 하더라도 이제 올라가는 종목에 더 수급이 쏠리기 시작을 하면서 평소보다는 좀 더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수에 대한 영향으로 하락을 하기도 하고 반등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반복적인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 수급이 잘 쏠리기 시작을 하면서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종목들도 오히려 많이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을 좀 잘 이해를 하고 좀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적으로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종목들은 이렇게 가격적인 측면으로 메리트가 형성이 되고 있을 때 이럴 때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계속해서 매집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좀 기회비용 중에 집중적으로 매매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지수가 반등을 할 때 또 그거를 주도하는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가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좀 대장 역할을 하고 있거나 좀 빼놓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투자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오늘 장 공략법까지 들어봤습니다. 유익한 조언 남겨주신 김민성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장 시장 흐름과 또 전략까지 파헤쳐 봤는데요. 조금 전에 또 새로운 머니그램 알림이 도착했습니다. 실적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오늘 발표될 실적도 알아봐야 할 텐데요. 오늘 오후 2시에 LG 디스플레이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시장 컨센서스에 따르면 매출은 7조 2,662억 원, 그리고 영업 손실은 962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적자가 6,621억 원에 달했던 지난해 3분기에 비해선 크게 감소한 것이긴 하지만 2분기의 영업 손실과 비교했을 땐 크게 개선되지 못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OLED 패널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이 3분기에도 영업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오늘 오후 2시에 실적 발표 어떻게 나올지 주시해 보셔야겠고요. 이어서 같은 시간에 HD현대 마린솔루션의 실적도 발표가 됩니다. 지난 2분기 매출은 77%가 선박 엔진에서 그리고 23%는 엔진 부품에서 발생했었는데요. 조선업 사이클에 발맞춰서 견조한 성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시장의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 실적 발표 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머니그램 통해서 실적 발표 일정과 또 시장 흐름까지 알아봤는데요. 내일도 머니그램과 함께 파헤쳐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그램 시간이었습니다.